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 경추, 그리고 등뼈인 흉추, 그 아래 허리뼈인 요추, 그리고 엉치뼈 천추와 꼬리뼈 미추입니다. 가장 굵은 등뼈와 허리뼈 부분으로 척추의 단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앞쪽 척추체와 그리고 뒤쪽에 척추 후궁,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터널처럼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척추관입니다. 척추관은 척수와 신경근을 둘러싼 형태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 상태를 척추관 협착, 그리고 그런 척추관 협착 때문에 통증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박천림 씨. 다음 주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는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걷는 것은 병원 약을 먹은 덕분이다. 지금 전대병원 약을 한 달씩 먹었거든요. 걸음도 못 걸었었는데. 10여 년 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박천림 씨. 올해 들어 걷기 힘들 만큼 허리와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 약을 바꾼 지금도 1분 이상은 계속 걷기 어렵다. 허리보다 왼쪽 무릎이 더 아프다. 무릎 밑에가 쏟아져 볼라 그래. 쏟아지는 것처럼 아파. 겁나게. 집까지 버스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박천림 씨. 진통제와 주사 치료로 버티며 병원과 집을 오고 갔던 길이다.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왔다. 앉아서 덜컹덜컹 할 때 아프고. 네. 찌릿찌릿해. 버스에서 내려도 끝이 아니다. 남들은 10분이면 가는 거리. 가다 쉬고 반복해 30분이 걸린다. 여기 집에 올 때도 막 기어가다 싶어. 그래도 지금은 약 드시니까 조금 요즘 같으면 살겠어요. 올해 들어 병원 처방약이 아닌 일반 진통제는 먹어도 큰 효과가 없었다. 뇌에서부터 척추 요추까지 신경이 쭉 내려오는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척추를 이루는 후 관절이 커지게 되거든요. 뼈가 자라게 됩니다. 뼈가 자라게 되고 또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결국은 그 신경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경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척추와 신경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척추관은 다양한 퇴행성 변화로 좁아진다. 추간판이 낮아지거나 뼈 위에 자라는 뼈, 골극이 생기기도 하고 내부의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후관절이 커지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중심부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려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한다. 정상인대는 이렇게 넓잖아요. 정상인대 넓지만은 이분이 좁아졌죠. 여기 하얀 데가 좁아졌어요. 좁고 이 양쪽에서 이렇게 뼈가 자라가지고 안으로 꽉 조인 거죠. 이런 것도 황색인대도 커져 있고 나 잠자기도 힘들게 통증이 심하게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아까처럼 말한 파행, 100m밖에 못 걸고 쉬었다 걸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근력 약화. 다리가 힘이 빠지는데 계속 기다릴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장애 있으면은 이거는 응급입니다. 빨리 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다가 정이 안 되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4, 5 요추신경근과 제1, 2, 3 천추신경근이 합쳐 형성된 굵은 신경근이 좌
과골신경이다.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허리에서 시작해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 신경근이 눌리면 통증과 저린감을 느끼게 된다. 수술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 걸음걸이도 좋고 안 아프니까 좋고 모든 것이 다 편해진 것 같아. 박천림 씨는 이제 쉬었다 걷지 않는다. 다른 척추관 협착증도 있다. 최규일 씨는 매일 2~3시간씩 걷는다. 1년 전부터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하고 여기 저 골반하고 여기 대퇴골두하고요. 뻐근해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 뼈같이 맞부딪히는 거, 찌릿찌릿하면서요. 예. 그래도 걷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하루에 그 몇 번이나 걸으세요, 스님? 보통 7,000보, 8,000보 내지 10,000보. 아, 예, 그 정도. 집에 돌아온 최규일 씨.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것은 2년 전부터였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곧 다시 아파지는데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 집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최규일 씨. 최규일 씨의 통증은 대체로 꾸준히 아픈 것이 특징이다. 서 있으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하고 또 걸어 다닐 때는 뻐근하고 막 뼈가 긁어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최규일 씨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공 협착증이다. 다른 데는 이제 하얀 부분의 면적이 충분히 보이는데 여기는 하얀 부분의 면적이 확 줄어들었고 이 신경도 위쪽으로 이렇게 치받고 이제 올려서 눌려 있는 이렇게 소견이거든요. 척추관 바깥쪽 신경근이 나오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한다. 이 추간공에 협착이 발생해서 신경근을 압박하고 통증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한다. 중심성 협착인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파행성 보행이라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추간공 협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이제 엉치나 허벅지,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이 통증은 별로 자세에 관계없이 그냥 막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이제 한쪽에 치우친 이런 방사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먹는 진통제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최규일 씨에게는 신경 차단술이 처방됐다. 오늘 이제 2군데에 이제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통증은 추간공이 협착된 방향으로 발생한다. 신경 차단술은 엑스레이 투시 영상을 보면서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다. 추간공 협착되면 이제 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기계적으로 좁아진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린 것, 기계적으로 눌린 것과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이 좀 이렇게 생기거든요. 국소 마취제랑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기계적인 이제 그 압박에 의해서 생긴 통증은 국소 마취제가 이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 주변의 염증은 이 염증 완화제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퇴행성 질환과도 연관돼 있다. 허리 아프고 그러면은 이 말도 잘 안 나오고 웃음도 없어요. 얼굴 이상만 찌그리고 사람 모든 게 다 귀찮고 누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진짜 짜증만 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정말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김봉수 씨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질환,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 비롯됐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체가 그 아래 척추뼈에 비해서 앞으로 위치가 밀려 나가면서 척추관 공간이 협소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와 후관절의 고정력이 약해지면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퇴행성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척추관이 좁아져 2차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다. 3년 전 시술을 통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났던 김봉수 씨. 작년과 올해 증상이 재발했다. 오늘 바늘이 한 번 조금 굵어요. 네, 들어가니 좀 뻐근합니다. 뻐근. 오늘 시술은 경막외 유착 박리술. 도관을 삽입하고 약물을 주입해 협착 부위를 분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경막 외 공간이란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 바깥쪽 척추관 공간을 말한다. 경막 외 공간이라는 곳에 줄을 삽입을 해서 그쪽으로 화학적, 물리적인 박리를 하고 약제를 주입함으로써 치료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봉수 씨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된 심한 협착 때문에 신경 차단술까지 이어서 시행한다. 삽입된 도관으로 생리식염수를 흘려줘서 재협착을 막는 시술.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입원 치료를 권장한다. 이런 경막의 유착 박리술 같은 경우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협착된 부위를 좀 넓혀줌으로써 허리와 다리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한계로는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이런 협착된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치료 후에도 환자분이 바른 생활 자세라든가 운동에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치료 후에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90명 환자에게 경막외 유착 박리술을 시행한 연구 결과 대조군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추나 천추 부위 통증의 1차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김봉수 씨는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운동을 한다. 이 다리를 일자로 하고 벽을 이렇게 잡고서 이걸 저 팔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허리에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밀으려는 운동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운동. 바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척추에 머리가 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운동. 그리고 주로 걷는 거를 많이 걷지. 걷는 게 이거 최고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걸지를 못했는데 뭐. 통증 때문에 시술한 거 그거에 내가 걸질 못했는데 이 걸게끔만 해준 것만 해도 저는 무지개 감사드리죠. 김봉수 씨는 요즘 하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순영 씨는 15년 전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꼼짝할 수 없어 병원에 실려갔다. 그런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여기 있잖아요. 골다공증 주사 12월 30일 콜레스테롤이 높다. 디스크인데다가 쪽 한 단이 저기 됐대요.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그걸 그 디스크 수술할 때 그것도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왕에 손을 댔으니까. 그랬더니 무너진대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그때부터 이제 라는 주사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작년에 갑자기 다리가 저렸다. 척추관 협착증을 발견한 것이다. 골반이 아프면서 딱 이렇게 저려요. 여기까지, 밑에 끝까지.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쫙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순영 씨는 최근에도 통증 때문에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지속되는 건 아니고 홍 씨는 지금 척추체가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한 마디가 다 달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척추관 쪽으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서 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보행 시 다리가 저려지고 그런 증상이 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어떤 상황일까? 오랜 기간 꾸준하게 치료를 해왔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12흉추에 압박골절이 하나 발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데도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 검사를 시행했었고 평균값을 벗어나는 값을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회복이 안 돼서 마이너스 2.7로 나오는 거고요. 또 척추체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교수팀이 150여 명 환자를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골다공증 환자들은 세 종류의 약 치료 결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의 환자들한테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면 이런 같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당뇨, 대사질환, 그다음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점점 심해질수록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행 제한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악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눌려져 있는 신경을 감압하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보행 능력을 개선해 주는 거가 동반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는 완치가 없다. 이명자 씨는 팔꿈치를 대고 설거지를 한다. 허리가 아파서다. 허리가 아프면 이쪽 발을 들고 왼쪽 발을 들고 이리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팔을 의지해가지고 좀 들면 편안하지.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지더만. 이명자 씨는 20여 년 전에 2번, 5년 전에 1번 척추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을 포함 3번의 수술로 뼈를 붙이는 유합 수술을 받았고 나사로 일부가 고정됐다. 그런데 1년 전 다시 심한 통증이 시작됐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비가 오는데 그냥 허리 아파 못 걷는다고 주저앉아요. 땅바닥에. 비가 젖었는데도? 네. 재수술 하려고 이제 병원을 갔죠. 갔는데 수술을 안 된다 그래요. 세 번 해서 힘든다고. 예전에는 여기 누웠다가 일어나려 그러면 이런데 더듬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팔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요게를 모든 거를 다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어났죠. 견디다 못해 3차 병원에 갔다. 이러면 그냥 소파에서 요거 일하면 그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좀 편하게 일어나시는 거죠? 네.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난 변화다. 아프기는 아프죠.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죠. 이명자 씨의 추가 시술 날. 그때 통증 점수가 그 숫자로 표현했을 때 지금 몇 점 정도 감소를 하셨을까요? 처음에 만약에 좀 100이다 그런 것도 뭐 지금은 한 60. 60점. 그래도 아직 60점이 좀 남아있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할 것 같아요. 네. 세 차례 허리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양측 골반통, 허리통 그리고 양측 허벅지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수술 받으신 바로 윗 레벨 1번, 2번에 디스크 탈출이 되어서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뒤에 이제 파셋 조인트라든가 이쪽에 후관절 면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척추가 지나가는 그 척추관이 협착되어 같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오늘 치료는 신경 차단술. 협착 부위에 바늘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입한다.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 차단술의 경우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환자분이 많은 부담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침습적으로 가장 많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진 한계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김관섭 씨.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일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반 생활이 불편하니까 먹으나 제대로 못 주고 뭐 고쳐도 쪼그려 앉아서 고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전혀 못하죠. 뭐 사다리로 탄다거나. 다리 저림이 심해 오래 걸을 수가 없다. 증상은 하나 둘 늘어난다. 앉아 있으면은 돌 위에 딱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요.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데. 바닥 안에 내 히프에 뭐 고여요.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이 쌀을 한가마니를 지고 다니는 그런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 아, 걸어 다닐 때. 네네. 그러니 오래 못 가지 않겠어요. 무거워. 근데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니까 다리가 저리죠. 다리가 저려서 잠을 새벽 4-5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같이. 잠을. 새벽녘에 이제 조금 좀 덜 하면 이제 그때 조금 잠을 자는 거죠. 운동을 싫어했던 김관섭 씨. 요즘엔 부인과 같이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한다. 아프고 나서 운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마냥 봄날이었죠.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한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만류로 미루던 수술. 2주 후로 날짜를 잡았다. 작가가 써준 거지요. 뼈가 이렇게 너무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뼈 사이 이렇게 이 골극이라고 이게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뼈가 좀 붙어 있는 이런 골극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변화들을 우리 퇴행성 변화, 나이 먹은 변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비교적 좀 많이 와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면 아주 중증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고 장시간의 보존적 치료 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서 효과가 없었던 상태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계획했죠. 김관섭 씨 수술날. 최소 침습 수술인 미세현미경 감압술. 미세현미경 감압술은 한쪽 척추 주변 근육에 길을 만들고 드러난 척추 후궁을 부분적으로 제거한 다음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을 제거해 눌렸던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법이다. 척추 주변의 뼈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 하는 이런 고식적인 수술.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했는데 이렇게 수술하니까 이제 환자한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다음 수술하는데 2차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이제 그냥 이 관을 넣어서 직경 한 1.5cm 정도의 관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면 주변 이제 근육들을 이제 건드리지가 않고 거기를 이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이제 보니까 작게 열고도 이제 확실히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게 열면 환자도 좀 덜 아파하고 회복도 빠르죠. 미세현미경 감압술은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협착 부위 감압 효과가 뚜렷하며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척추 불안정성을 방지해 합병증 발생이 적은 수술법이다.
한 달 정도는 그냥 뭐 크게 뭐 일하지 마시고 그 이제 심한 운동하지 마시고 동네 그냥 산책 정도만 이렇게 다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합니다. 노동도 가능하시고 운동도 가능하시고. 김관섭 씨 수술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이거 끝났을 때 시원해? 좋아? 좋대요. 기분이. 느낌이 좋다고. 응? 편안하고. 다음 주에 내시경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예정된 김현희 씨. 이게 허리가 아파갖고 걸으려고 그러면 넘어져. 그래서 넘어지기 때문에 못 가는. 아니, 보통 가만히 계신데도 허리가 저리고. 가만히 안 있어도 이렇게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이제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상태로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술 전 추가 검사. 신경 이상 확인 검사도 시행됐다. 문제가 있는 신경의 이상 정도를 확인하는 침 근전도 검사다. 어느 정도만큼 이상이 있는지 그걸 같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상 소견이 생긴 지 오래된 것인지 아니면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조심 좀 누워 계세요. 사전 검사 결과 김현희 씨에게 내시경을 활용한 양방향 내시경 척추 감압술이 결정됐다. 그 카메라가 직접 환부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커다란 통로에서 이제 카메라와 그 작업하는 기구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약간의 제한이 좀 있었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 구멍을 2개를 만들어서 한쪽에선 카메라, 한쪽에선 기구가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부에서 만나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주 후. 근데 그래도 걷는 거 많이 늘었으니까 집에 가서도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 우리 집이 팬팬치가 않은데. 그래? 이전엔 휠체어로만 이동했던 김현희 씨가 드디어 보행기를 짚고 혼자 걷는다.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숲을 찾은 허복만 씨. 2달 반 전 미세 현미경 감압술로 수술을 했다. 엉치 당기고 허벅지 당기고 발저림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대신 이제 수술 부위가 미세하게 통증이 아직은 약간 잔존해 있는데 나중엔 뭐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면 더 좋겠죠. 2년 전부터 오래 걷지 못할 만큼 다리가 저려왔다. 수술을 결정했다.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거다. 뭐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제 걱정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저는 의술을 믿은 거죠. 걸을 때 예를 들어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걷는 게 즐겁습니다. 지금은 막 걷고 싶어요. 이제 웬만한 운동은 제약이 없다. 등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심한 협착증을 수술한 허복만 씨.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화분, 김장, 뭐 등 쪼그려 앉아서 뭐 일을 하시는 것들이 이 척추의 압력을 좀 심하게 가하고 손상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엎드려서 쪼그려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도 별로 좋지 않아요. 관리는 이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죠. 저충격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그냥 걷기, 자전거, 수영,
등산도 좋죠. 뭐 이런 것들 많이 권유드리는데 그 중에 특히 수영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운동을 하라는데 운동을 그것도 어느 정도 아파야지 운동을 하지. 되게 아프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걸고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저는. 큰 욕심은 없어요 지금은. 무리만 안 하면 되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처럼 좀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꾸준한 운동이나 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되도록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다리 힘으로 들어올린다. 걸을 때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지 말고 스트레칭을 해준 뒤 일어나는 것이 좋다. 양방향으로 천천히 척추를 이완시켜준다. 하지 말아야 될 동작 3가지를 항상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리를 숙이는 것, 두 번째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세 번째는 구두를 신고 뛰는 것. 뭔가 병변이 있는 부위에 자꾸 무리가 가고 병변을 악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